네, 다음은 레이아웃 및 리소스, UI 리소스에 대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뷰 그룹, 뷰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레이아웃 편집기,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벤트 처리, 그리고 리소스와 메저먼트. 메저먼트는 뭐 치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수치나 이제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표시해주는 단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뷰입니다. 뷰는 액티비티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의 최상위의 뷰라면 한 프로그램의 첫 번째를 표시하는 큰 틀에서의 이제 화면이라면 그 안을 구성하는 것들이 모두 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첫 번째 이제 토스트라고 써 있는 요 파란색 네모 박스도 뷰고요. 노란색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네모 박스도 뷰고, 아래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또 네모 박스, 이것도 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뷰라고 하고요. 뷰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설계단입니다. 미리 이제 구현되어 있는 코드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에 버튼을 배치한, 버튼이라는 걸 내가 직접 만들려면 뭐 이거에 대해서 테두리도 그려야 되고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도 그려야 되고 하는 것이 다 매번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되게 힘들겠죠. 그런 것들이 미리 설계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표시하거나 버튼, 메뉴, 컨트롤, 스크롤, 그러니까 화면 이제 터치해서 이제 스크롤을 하죠. 스크롤 뷰, 그리고 이미지,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엮어주는 뷰 그룹들, 이런 것들이 모두 뷰입니다. 뷰 그룹도 뷰입니다. 그래서 뷰를 구성한 것들 보시면 버튼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얘를 클릭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에딧 텍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체크박스는 뭐 이렇게 네모의 체크 형태로 되어 있고, 라디오 박스는 보시는 것 동그라미가 들어있는데, 이 체크박스와 라디오 박스의 차이는, 체크박스는 여러 개가 동시에 지정이 가능하죠. 라디오 박스는 묶여있는 그룹 안에서는 한 개만 선택이 됩니다. 차이가 있고요. 이 스위치처럼 온오프 하는 버튼이 있고, 슬라이더, 이렇게 좌우로 밀어서 퍼센트로 값을 지정하는, 100에서 0까지 뭐 지정한다거나 그런 데 사용하는 슬라이더도 모두 뷰의 서브 클래스입니다. 뷰고요. 이거 모두. 그리고 뷰의 속성들을 보시면 색깔이 있고, 이 디멘션,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크기가 있고, 포지션, 위치죠. XY 좌표. 그래서 화면에 어느 특정 위치 지정하는지가 뷰의 속성으로 있고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텍스트, 에딧 텍스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거죠. 로그인할 때 회원 아이디를 입력한다든지 비밀번호 입력한다든지 할 때 포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뷰의 속성이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유저 클릭에 응답을 한다든지 또는 뭐 텍스트를 받는 것도 인터랙티브고요. 그리고 비저블, 보여질 수 있는지, 이거는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뭐 뷰들은 이 비저블 속성을 통해서 가렸다가 보였다가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뷰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뭐 특정 뷰의 아래쪽에 배치시킨다든지 특정 뷰 안에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관계, 다른 뷰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와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편집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ML로 작성이 되는 건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 XML을 작성하기 위한 시각적인 에디터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것을 XML로 만들어줍니다. 또는 자바나 코틀린 코드로도 뷰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는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인터넷 통해서 뭐 이런 코드로 작성하는 법, 앵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뷰를 코드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각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 에디터입니다. 이전 실습에서 보셨겠지만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이고요.
그래서 레스라고 하는 리소스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 그 XML 폴더 중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 아래에 그 레이아웃 파일이 들어있고요. 해당 레이아웃 파일을 클릭해서 이렇게 편집창을 띄우면 보시는 것처럼 블루프린트라고 하는데 이 화면의 미리 보기와 파란색 설계도, 도면이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좌측 하단에 보면 디자인 파일과 텍스트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고요. 그리고 팔레트 화면이 보시는 것처럼 그 탭 위쪽에 보면 팔레트 화면이라고 해서 이 팔레트는 뷰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서브 클래스들, 그 버튼이라든지 아까 설명드렸던 슬라이더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걸 위젯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팔레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팔레트 아래에는 컴포넌트 트리라고 해서 이 뷰들의 구성 요소들을 트리 형태로 다 보여줌으로써 내가 특정 뷰를 선택해서 속성값들 변경하고 싶을 때 컴포넌트 트리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루프린트가 크게 표시되어 있고 6번 여기 끝에 보면 이 속성값, 아까 말씀드린 뷰마다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지션, 위치, 가로, 세로 값, 그리고 그런 특성들을 이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 어트리뷰트 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텍스트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XML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XML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이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이 속성값들을 지정해서 뷰를 그려주는데 필요한 정적인 요소들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되는 편집되지 않는 텍스트 뷰, 헬로 월드 텍스트 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 실습에서 보셨던 가운데 있는 헬로 월드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가 텍스트 헬로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텍스트 뷰의 이름인 그 유니크한 값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디멘전, 그래서 전 크기, 그래서 이거는 랩 컨텐트라고 해서 랩 컨텐트 속성은 이 텍스트 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크기만큼의 가로 길이를 가져라 라는 거고요. 하이트도, 높이도 마찬가지로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높이대로 이 텍스트 뷰 크기를 지정한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의 실제 이 텍스트 뷰의 값, 그 글씨, 문자열, 헬로 월드로 이거는 변경되지 않는 값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헬로 월드란 이름이 들어있고 이 뷰에 이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제약사항인데 이 뷰가 어느 위치에 위치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것인데 이 바텀의 페어런트 부모 뷰의 바텀의 얼라인을 맞춘 거고요. 그러니까 정렬값을 모두 맞춘 거죠. 상하 좌우 모두 맞춘 겁니다. 위와 아래와 좌우를 모두 페어런트 뷰에 맞추면 페어런트 뷰의 가운데에 배치되게 되겠죠. 꽉 차게 가운데 배치되는데 랩 컨텐츠였기 때문에 그 컨텐츠 크기만큼이 표시되기 때문에 화면 가운데에 네모나게 표시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되는 XML 뷰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 값을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의 프로퍼티 이름과 그 프로퍼티 밸류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리소스 폴더에 있는 정적인 요소를 가져와서 표시한다면 리소스 타입의 리소스 아이디를 가져오면 지금 여기는 버튼 레이블 넥스트라는 레이블의 버튼 스트링, 이 문자열을 가져오는 예제죠. 그래서 이 문자열을 가져와서 텍스트로 사용하는 구성은 요 at을 써서 리소스 파일에 접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코드에서 이 XML로 정의되어 있는 뷰를 가져오기 위한 플러스 id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얘는 유니크하게 하나만 뷰당 해당 뷰에서 한 녀석만 하나의 뷰 아이디, 유니크한 뷰 아이디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뷰를 유니크한 값으로 지정해주면 코드에서 해당 뷰를 가져와서
모양을 바꿔주거나 색깔을 바꿔주거나 이벤트를 처리할 때 이 아이디를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XML 말고 이 텍스트 뷰를 코드로 정의하려면 보시는 것 같이 코드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이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배웠던 클래스고요. 텍스트 뷰라는 클래스가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코드에 들어있는 거고요. 텍스트 뷰에 이 this라는 속성을 전달을 해서 이 텍스트 뷰를 만들게 되는데 이 this라고 하는 것, 이 액티비티 아래에서 사용된 건데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건 컨텍스트라는 건 문맥이라는 걸로 뭐 번역하면 조금 어색하죠. 이 컨텍스트라는 건 이 뷰를 내가 만들어 줄 때 얘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서 언제 생성돼서 언제 종료되고에 대한 생명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을 한 번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달해 주는 컨텍스트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액티비티에 속해 있다라는 개념으로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를 이 액티비티, 예를 들어서 메인 액티비티를 만들었다면 메인 액티비티에 속하는 텍스트 뷰를 생성해 준 거고요. 그거를 생성해 준 것에 텍스트를 display this text라는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 텍스트 뷰를 만들어 준 거고, 이 텍스트 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뷰에다 붙이는 코드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되지만 일단 텍스트 뷰를 만드는 과정만 코드로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컨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컨텍스트는 각 앱의 환경, 인벨로먼트에 대한 전역 정보 인터페이스고요. 컨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get application context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액티비티는 이 자체로 컨텍스트입니다. 액티비티를 this로 가져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체가 컨텍스트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해당 만들어진 뷰가 메모리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이게 종료됐을 때, 이 액티비티가 종료됐을 때 이 텍스트도 종료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정해 주기도 하고, 화면에 메모리에 관리될 때 특정 액티비티와 같이 관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앱의 환경들을 상호작용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건 미리 정의되어 있는 뷰였다면 커스텀 뷰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직접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기능을 하는 뷰를 만드는 거고, 이럴 때는 뷰의 하이 클래스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다른 타입의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뷰를 상속받아서 커스텀 뷰를 만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뷰 그룹과 뷰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그룹은 그 차일드 뷰를 갖습니다. 자녀 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뷰를 갖는 뷰 그룹은 그 자녀들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녀 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constraint layout이라는 뷰 그룹은 UI 요소 위치값, 그 자녀 뷰들, 여러 개 버튼이라든지 텍스트 뷰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의 위치값을 레이아웃의 가장자리에 대한 연결로 사용하는 레이아웃 뷰 그룹이고요. 뭐 스크롤 뷰 같은 경우는 자녀 뷰를 하나만 갖습니다. 가로 또는 세로로 긴 UI 요소를 스크롤할 수 있게 해주는 뷰고요. 얘는 뷰 그룹은 아니지만 이 안에 자녀 뷰를 가질 수 있으니까 뷰 그룹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도 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스크롤 뷰도 그렇고 리사이클러 뷰도 그렇고 이 자체로 뷰이지만 뷰 그룹처럼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 그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는 스크롤 뷰랑 비슷하지만 스크롤을 하거나 가로로 길거나 세로로 긴 요소지만 목록 요소, 그러니까 리스트 타입인 거죠. 같은 데이터인데 여러 개가 반복된다든지 뭐 연락처라든지 전화번호 목록 같은 계속 스크롤해서 길어지지만 그 요소들은 계속 반복되는 형태를 띠는 뷰를 가진 것을 동적으로 이제 표현해주는 스크롤 뷰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스크롤 뷰와 리사이클러 뷰는 구분돼서 사용됩니다.
레이아웃에 대한 뷰 그룹인데요. 레이아웃은 이제 특정 유형의 뷰 그룹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잔여뷰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건데 화면의 위치 값이나 표현하는 방식을 정의해주는 뷰 그룹인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뭐 바둑판 그리드라고 하는데 바둑판, 테이블 또는 앱솔루트 포지션,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통해서 잔여뷰를 정렬하는 그 잔여뷰를 정렬하기 위한 뷰 그룹 요소를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이아웃은 보시는 것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가로 또는 세로, 가로로 정렬해서 여러 개의 뷰 컴포넌트들, 조그만 뷰 요소들을 가로 순으로 정렬을 해놓거나 세로 순으로 정렬해 놓은 것을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그 부모 뷰의 상하 좌우의 좌표에다가 임의의 위치를 그러니까 상대 위치를 지정해서 화면에 뷰를 배치시키는 그런 레이아웃을 의미하고요. 그리드 레이아웃은 보신 것처럼 바둑판 배열,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은 로우와 컬럼을 가지고 엑셀처럼 화면에 특정 아이템들을 정렬시키는 것을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아웃 클래스고요. 여기서 헷갈리지만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클래스의 하이러키와 레이아웃의 하이러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뷰를 설명할 때 하이러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라고 하는 하이러키, 상속관계, 그러니까 버튼이나 텍스트 뷰가 뷰의 서브 클래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뷰의 서브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지향적으로 상속관계를 의미하고요. 버튼은 텍스트 뷰이기도 하고 뷰이기도 하고 오브젝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속관계를 갖는 거고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화면에 그려주기 때문에 뷰라는 것에 모두 상속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텍스트 뷰는 글씨가 들어가 있고 버튼 뷰는 클릭이 되고 버튼의 이름도 지정될 수 있고 테두리나 색깔 값을 갖는 거고요. 이건 객체지향적인 하이러키로서의 뷰고요. 근데 레이아웃의 계층은 시각적인 정렬을 위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버튼은 가로나 세로로 정렬이 가능하다거나 뭐 리니어 레이아웃, 아까 설명드렸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에 순차적으로 배치하거나 거기에 부모 자식 간의 포함 관계를 가져서 뭐 스크롤 뷰 안에 텍스트 뷰 긴 것을 넣어서 스크롤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레이아웃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계층과 레이아웃 계층은 좀 다른 거고 서로 두 가지 다 존재하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뷰와 뷰 계층은 보시는 것처럼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건 뷰 계층이고요. 그 클래스 계층이 아니라 뷰는 항상 뷰 그룹이 루트를 형성하고요. 그 뷰 그룹에 내가 특정 뷰를 지정해서 넣어놓고 이 뷰 그룹은 레이아웃일 수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인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요소가 가로나 세로로 배치가 되게 되고 그 아래 또 뭐 이렇게 세 가지 뷰들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뷰 그룹이 항상 루트가 됩니다. 뷰 그룹을 통해서 뷰들을 여러 개를 갖고 그 여러 개 갖는 뷰 그룹이 또 여러 개를 갖는 형태의 계층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면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계층 구조를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에 버튼과 텍스트 뷰와 버튼이 배치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있고 텍스트 뷰가 있고 버튼이 있는 뷰를 화면에 그려주게 되는 거고 이 2번 속성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왼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1번만큼이 리니어 레이아웃인 거고 버튼 2번은 요 파란색 버튼을 의미하는 거네요. 이 버튼 그리고 3번 텍스트 뷰 4번 버튼 뷰 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뷰 계층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상위 객체가 되는 거고 그 루트 계층이 되는 거고 그 아래 버튼 텍스트 뷰 버튼이 하위 잔여 뷰로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편집기에서
뷰 계층 구조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 뷰 계층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 이 특정 계층을 클릭해서 편집하거나 속성 값들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뷰 계층을 XML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레이아웃이 최상위에 정의가 되고 그 리니어 레이아웃의 꺽쇠 사이에 XML 문법이죠. 사이에 버튼들이 XML 정의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포함 관계를 형성하는 XML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 동일한 레이아웃을 코드로 작성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컨텍스트를 전달한 리니어 레이아웃을 생성한 후에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뭐 버티컬, 그러니까 세로로 정렬한다든지 호리젠탈, 가로로 정렬하는 정렬 요소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뷰를 만들어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add 뷰 해서 텍스트를 지정하고 동일하게 만든다면 버튼 만들어서 버튼도 add하고 또 다음 버튼을 만들어서 add를 한다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다 지정이 되겠죠. 그리고 set content view라는 걸 호출해서 해당 액티비티의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해당 액티비티 큰 그 액티비티 뷰 레이아웃에 add 시켜서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코드로 레이아웃을 만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이 레이아웃 뷰 그룹,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뷰 그룹은 그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뷰의 속성 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어트리뷰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XML에서 아까 전에 봤던 레이아웃 위스 하이트를 지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파라미터의 매치 페런트라고 해서 부모 뷰 계층, 부모 뷰 계층의 너비와 매칭되는 너비, 그리고 높이는 랩 컨텐츠라서 그 컨텐츠, 내가 갖고 있는 내 뷰 그룹 안에 있는 뷰들의 컨텐츠 높이에 맞춰서 이 레이아웃을 생성하라고 하는 파라미터고요. 이거를 myView라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속성 값으로 셋함으로써 가로 세로 길이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코드로 가로 세로 길이를 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뷰 계층은 이 베스트 프랙티스인데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뷰 계층이 너무 많으면 성능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뷰 개수를 줄이고 최소한의 뷰로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층 구조는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폴더 구조라고 하면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고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고 너무 깊어지면 이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그 깊이는 얕게 만들고 평평하게 플랫하게 만들어서 뷰 그룹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편집기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인데요. 이 레이아웃 편집기를 통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점들이 표시되게 되는데요. 이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특징이고 기본적으로 최신 안드로이드 아마 키캣 이후였던 것 같은데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없었고요. 이것을 위치를 상대적으로 지정하기 되게 어려움을 겪어서 나중에 추가된 기능이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사용할 경우에 화면에 그 부모 뷰의 이 가장자리 테두리를 통해서 이 간격을 지정해 줌으로써 이 버튼 또는 이 뷰 텍스트 뷰나 이런 뷰들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의 크기나 위치를 조정하고 다른 요소의 정렬을 이 다른 요소들과 정렬을 맞춰주고 여백 같은 걸 지정하고 그리고 메저먼트 치수 메저먼트는 이제 뭐 가로 세로의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속성 어트리뷰트 프로퍼티를 변경해 주게 됩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본 레이아웃이고요. 뷰 그룹의 레이아웃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해 주고요. UI 요소들의 위치들을 정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는 다른 뷰나 부모 레이아웃에 대한 관계이거나 보이지 않는 안내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위치를 상대적으로 좌표를 잡거나 뭐 여백을 잡거나 할 때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쓰므로써 굉장히 편해집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편집기의 도구 모음인데요. 이거는 레이아웃 편집기를 열어보면 상단에 표시가 되는데 1번은 그 디자인 화면, 이 화면이 블루프린트를 표시할 것인지 미리 보기를 표시할 것인지 지정해 주는 거고요. 2번은 방향, 이 가로 뷰인지 세로 뷰인지, 포트레이트와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데 세로 뷰,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 가로 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미리 보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리 보기의 장치, 그러니까 장치를 선택한다는 건 가로, 세로, 너비 크기가 장치마다 다르고 밀도가 다릅니다. 똑같이 픽셀이 뭐 320, 480이란 픽셀을 사용하더라도 픽셀 밀도가 높으면 화면이 작아지고 픽셀 밀도가 넓으면 화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폰들은 화면이 옛날 폰이랑 동일하지만 더 선명한 이유는 밀도가 높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치 미리 보기를 선택함으로써 그 밀도나 이런 것들까지 반영된 그 미리 보기 화면을 좀 보실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은 API에 따라서 API 버전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 누가, 오레오 이런 것들의 버전에 따라서 화면 요소들도 변경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버전 이하로 내려가면 화면이 깨진다거나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그 버전에 맞춰서 미리 보기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은 테마입니다. 테마는 안드로이드 처음 만들 때 만들어지는 테마인데 이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는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마는 그냥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테마를 사용하지만 이 부분은 이 앱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색깔 값을 바꾼다거나 이 타이틀 영역, 헤더 영역의 크기를 정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요소고요. 이걸 테마를 변경함으로써 그 미리 보기를 바꿔서 보는 거죠. 테마가 바뀌었을 때 미리 보기를 바꿔볼 수 있고요. 그리고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 6번은 지역 설정. 그래서 한국어 앱은 글씨 길이가 다르니까 버튼 길이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뭐 글씨가 잘린다거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역 설정을 바꿔가면서 미리 보기를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도구 모음인데요. 아까 보셨던 레이아웃 편집기 아래에 또는 옆에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지정했을 때 이 도구 모음이 보이게 되고요. 1번은 이제 제약이나 여백을 표시했다가 안 했다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2번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부모뷰랑의 관계를 설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 요소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화면 가운데 버튼을 그려놓고 자동 연결 누르면 부모뷰의 위, 아래, 좌우에 그 여백을 지정해서 가운데가 되도록 자동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런 자동 연결을 지원해 주는 버튼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지정했던 그런 제약들을 다 삭제하는 겁니다. 내가 특정 뷰를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있는 자녀 뷰를 하나 선택하면 그 뷰가 가지고 있는 컨스트레인트들이 보이고요. 그걸 1번을 통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를 선택할 수 있고 2번을 통해서 자동으로 지정되게 할 수 있고 3번을 통해서 모두 지울 수 있습니다. 이 뷰를 내가 가운데 배치를 했는데 특정 위치로 옮기겠다 했을 때 뭐 그냥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지만 모두 제약 요소를 지운 다음에 옮겨서 다시 제약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4번이 4번이 말씀드렸던 이제 추론이죠. 자동 완성. 가운데에 배치했을 때 부모뷰 좌우에 연결 요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4번이고요. 그리고 5번은 기본 여백. 이게 기본 여백이 보통 8dp로 되어 있는데요. 8dp가 기본 여백입니다. dp라는 크기는 나중 뒤에 나오지만 밀도와 상관없이 이 크기를 지정해 주게 되는 거고요. 8dp라는 값으로 좌우 상하 여백을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고요, 보통은. 근데 이거를 선택해서 뭐 16이나 32, 64 뭐 이런 식으로 여백의 크기를 변경해서 기본 여백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6번은 선택한 요소들을 같이 합쳐서 압축을 하거나 또는 풀어서
확장시키는 그런 버튼이고요. 7번은 선택한 요소들, 컨스턴트 레이아웃 아닌 잔여 뷰들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세로 정렬을 한다든 가로 정렬을 한다든지 그것을 뭐 특정 간격으로 배치시킨다든지 그런 정렬을 지원하는 버튼이고요. 8번은 이제 가로 세로의 그 가이드라인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9번은 이 지금 보고 있는 미리 보기의 요소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그리고 그 지금 현재의 배율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 말씀드렸던 자동 연결인데요. 화면에 원하는 위치로 잔여뷰를 이동한 다음에 자동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부모뷰로부터 상대 위치로 정렬값을 생성해 줍니다. 상대 위치로. 지금은 위쪽에 조금 가깝고 아래쪽에 멀고 좌우로는 가운데 정도 위치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컨스트레인트 핸들인데요. 핸들이 무엇이냐면 이 뷰에 보면 동그라미 개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실제로 이게 화면에 표시되는 애는 아니고 이 뷰를 그리거나 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지정하기 위한 지정자인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요 네모로 되어 있는 이 잔여 뷰의 상하 좌우 맨 끝에 위치에서 네모가 4개의 네모가 있는데 이건 사이즈를 변경해 줍니다. 이 토스트라는 버튼을 사이즈를 변경해 주기 위해서 요 4개의 귀퉁이에 있는 요소들을 움직여서 크기를 변경해 줄 수 있고요. 보시면 이번에 이 파란색 화살표는 컨스트레인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모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토스트 버튼이 부모뷰의 좌측에 붙어 있다를 보여주는 안내선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비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제한 안내선이 존재하는 거고 1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은 여기에 제한 요소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부모뷰에 붙인다든지 이 옆에 0번에 붙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이 연결되는 이 가이드라인 2번 선 같은 게 요 우측에 생기게 되죠. 근데 지금 비어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4번처럼 뷰 안에 기다란 이 스페이스바 같이 생긴 이 바가 생성되게 되는데 얘는 기준선,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버튼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가운데 그 잔여 뷰로 글씨가 표현되게 되는데 이 글씨의 위치를 위아래로 옮긴다거나 또는 다른 뷰와 관계를 설정을 할 때 이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서로 그 기준선을 맞춘다거나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준선으로 요소 정렬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베이스라인 아까 말씀드린 바를 선택해서 두 번째 뷰에 컨스트레인트로 붙이게 되면 이 토스트 메시지 높이에 이 두 번째 뷰가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이렇게 정렬되게 됩니다. 그 어트리뷰트 탭인데요. 우측 그 편집기의 우측에 보면 이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값 탭이 있고요. 이 속성하면은 위치 정렬을 위한 여백값이라든지 레이아웃 위스 같은 속성값들이 대거 들어있고요. 되게 많은 양의 속성값들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편집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특정 사용하는 탭만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트리뷰트 탭을 열면 컨스트레인트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컨스트레인트의 기본 여백 크기와 그 속성값들 이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인스펙터라고 하는데 그 가로 세로 컨트롤하는 이 여백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이 속성 화면이 뜨게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세로의 이 사이즈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2번 같은 경우 가로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3번은 이 지금 속성 탭 이거를 숨기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가로 세로 높이를 조정하는 이 편집기 안에 이 툴에 이 요소의 모양에 따른 이 값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옆이 막혀 있고 이렇게 지그재그의 선이 가 있는 거는 매치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부모를 가득 채우도록 하는, 확장하는, 오타가 있네요. 부모를 가득 채우도록 하는 컨스트레인트일 때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요. 그리고 랩 컨텐트라고 해서 요 지금 꺽쇠 3개, 꺽쇠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용물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만큼 크기를 지정하는 그런 요소고요. 그걸 묶음으로 요소를 축소하는 거죠. 딱 그 크기만큼, 그 안에 잔여 뷰들의 크기만큼으로 축소하는. 그리고 세 번째, 그냥 막대기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건 DP로 고정 치수로 높이나 가로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DP라고 하는 건 밀도 무관 픽셀이고요. 그래서 뷰의 어트리뷰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속성 탭을 누르고요. 디자인 블루프린트 컴포넌트 트리에서 요소 선택. 그 요소 선택이라는 건 그 중간에 있는 뷰 하이러키에서 특정 요소를 하나 선택하면 이 속성 탭에 그 해당 요소의 속성 탭이 뜨게 되고요. 자주 사용되는 속성 값들을 미리 보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여기 보시면 속성 창, 어트리뷰트 창을 숨기거나 보여주거나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레이아웃 위스, 레이아웃 하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구간에 이 지그재그 표현이 되어 있다면 얘는 컨스트레인트로 부모를 가득 채우도록 오타가 있네요. 부모를 가득 채우도록 확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꺽쇠가 있는 건 이 안에 이 내용물 랩 컨텐트라고 하는데 묶음으로 요소를 축소하는 딱 그 요소만큼만 그 너비나 높이를 지정하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막힌 구간에 그냥 직선이 있는 것은 DP로 고정 치수가 됩니다. DP는 밀도 무관 픽셀이라고 해서 이 화면 비율 정도로 정확한 값, 그러니까 비율은 정확하게 아니고요. 그 밀도와 무관한 픽셀 값인데 어쨌든 이 고정된 값으로 크기를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트리뷰트 속성 설정인데요. 이 XML을 편집하다 보면 속성 값을 많이 편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 탭을 잘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속성 탭을 클릭하면 이 디자인 블루프린트 컴포넌트 트리에서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된 요소들이 이 속성 탭에 그 목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속성 값을 볼 수도 있고 모두 보기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이 전체 이 앞쪽에 이 파일 시스템은 지금 살짝 가려놓은 상태고요. 이 블루프린트와 이 뷰 속성 값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가운데 텍스트 뷰, 이게 글씨가 흐려서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요 가운데 텍스트 뷰가 하나 있는데 요 텍스트 뷰를 선택한 상태고요. 이 텍스트 뷰의 ID 값이 보이는 요 속성창이 떠 있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것이 속성창이고요. 이 속성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화면, 그리고 이 속성 값들 랩 컨텐트냐 매치 페어런트냐 하고 뭐 텍스트 값, 그리고 텍스트 색깔, 볼드, 그리고 스타일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속성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왼쪽 편에 그 블루프린트 옆에 있는 레이아웃 미리 보기는 화면이 실제로 앱이 구성됐을 때 화면을 비슷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애니메이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코드로 화면에 버튼을 추가하거나 어떤 특정 뷰를 만들어내면 그런 것들은 이 미리 보기에서 보실 수는 없고요. 가로 세로 방향의 미리 보기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편집기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클릭하시고 거기서 가로로 전환, 스위치 투 랜드스케이프 하면 가로 모드고요. 세로로 전환, 스위치 투 포트레이트 하면 세로로 전환되게 됩니다. 디바이스에서 미리 보기 레이아웃을 바꾸는 기능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편집기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하시고 디바이스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하신 레이아웃, 지금 보시면 이 편집기 오리엔테이션 변경 아이콘, 이 아이콘을 찾으셔서 클릭하시고
거기서 create landscape variation을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하나 추가되게 됩니다. 이 파일은 현재까지 편집된 activity main XML을 가지고 확장되게 되고요. 이 파일을 만든 이후로는 가로 모드에서는 이 XML을 파싱한 결과를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일이 다른 겁니다. 두 개가 다른 거고 이 두 번째 XML에서 버튼 위치를 바꿔놓으면 가로 모드일 때는 그 바뀐 버튼 위치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의사항은 이게 추가된 다음에는 어떤 뷰의 변경이 있을 때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모두 이 XML 두 번 수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다른 파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버튼을 한쪽에만 추가하면 다른 쪽에 그 버튼이 생기지 않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뭐 클릭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면 오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태블릿용 변형 레이아웃을 만들 때도 보시는 이 오리엔테이션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Create Layout X-Large Variation 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파일이 하나 X-Large 파일이 새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큰 화면에 대한 별도의 레이아웃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처리입니다.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이 안드로이드 그 웹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어떤 발생하는 무언가 something that happen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UI 그러니까 사용자가 화면을 두드리기 그러니까 탭하거나 클릭하거나 또는 잡아 끌거나 드래그하거나 이런 UI적인 요소에서 발생하는 것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걷거나 뛰거나 화면을 틸트, 회전시키는 것 같은 그런 기능들을 디바이스에서 검출해주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것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의해서 노티가 됩니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프로그램에서 직접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이 이벤트를 알려주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 알려진 이벤트를 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벤트 핸들러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벤트 핸들러라는 표현은 자동차의 뭐 조향 장치를 핸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핸들러는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거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클릭에 대한 응답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서 수행을 시킨 함수를 짤 수 있습니다. 함수로 호출하는 이벤트 핸들러 특정 이벤트에 의해 발생하고 이벤트에 대한 응답이 무언가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XML에 이벤트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액티비티 코드 파일, 코드에 함수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은 그 두 가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XML을 첨부하고 코드로 구현한 화면인데요. 내가 원하는 뷰에 onClick이라는 속성값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 onClick이라는 속성값에 showToast라는 함수 이름을 지정해 주게 되면 해당 액티비티에 내가 showToast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이 클릭이 발생했을 때 이 showToast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 안드로이드 기본 함수인데요. 토스트, 그러니까 조그맣게 화면 하단에 검은색으로 글씨가 뜨는 경우를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텐데 뭐 다운로드 중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나 다운로드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띄우는 검은색 조그만 대화창인데요. 떴다 사라지는 거기에 헬로 월드라는 글씨를 찍어주고 이 화면에 표시하는 시간은 좀 롱텀으로 롱이라고 하면 한 3초 정도 표시가 되고요. 네. 그런 화면을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주는 함수를 호출하는 show toast라는 걸 만들어주고 XML에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잘못 드렸죠. 거기에 설명드렸던 코드로 이 클릭 이벤트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onCreate이나 이 액티비티가 처음 실행되는 함수 안에서 선언하게 되는데요. find view by id라고 해서 XML에 정의된
그 버튼의 ID 값을 가지고 버튼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버튼 객체에 setOn click listener라는 리스너 객체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요 뒤에 오는 블럭이 객체고요. 얘는 이름이 없는 객체죠. 그래서 원래 자바 클래스, 자바로 구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 onClick listener라는 클래스 객체를 선언해 주게 되는데 축약이 된 겁니다. 람다식으로 축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실행 함수를 그대로 담아서 이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주는. 그래서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요 함수가 실행되라 라는 구문이기 때문에 앞에 것과 동일한 코드가 수행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리소스와 메저먼트, 치수입니다. 치수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 메저먼트라는 건 어떤 단위입니다. 그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의 크기를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일단 먼저 리소스라는 건 레이아웃의 코드에서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분리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리소스 폴더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생성하면은 자동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 안에 바뀌지 않는 문자, 스트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치수, 디멘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메저먼트라고 하는 치수, 그리고 이미지, 드로어블 이미지, 그리고 메뉴, 그리고 컬러, 스타일, 그리고 로컬라이징을 만들 수 있고 그런 XML들을 정의해서 넣는 폴더고요. 거기에 리소스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보시면 프로젝트 리소스는 레스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저장이 되고요.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스 아래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 네.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콘이나 버튼이나 이미지, 파일 같은 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그 액티비티를 구성하는 정적인 뷰를 구성하는 XML, 그리고 뭐 밸류 아래에는 컬러라든지 디멘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수치를 나타내는 그 수치가 정의된 값이라든지, 그리고 스트링, 이거는 문자열이고요. 스타일은 이 안드로이드의 헤더의 색깔이라든지 버튼의 색깔 같은 걸 지정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스타일들을 정의하게 되는 그런 폴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리소스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이 안드로이드가 컴파일 될 때, 안드로이드 소스 파일이 컴파일 될 때, 컴파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리 컴파일을 하는데요. XML 파일을 코드가 읽을 수 있도록 이 프리 컴파일에서 이 R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XML로 내가 정의해 놓은 것들을 코드에서 이렇게 메소드 체인링을 통해서 폴더를 접근하고 파일에 접근하고, 또는 밑에 보시면 ID를 통해서 이 특정 뷰를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코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R 클래스를 프리 컴파일 해주는데요. 그런 이 이름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참조하고 이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et content view로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ID를 통해서 뷰에 접근을 하고 그 뷰를 가져오고, find view by ID라는 함수로 이 액티비티에 있는 실행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통해서 이 리소스, 내가 XML에 정의해놨던 이 recycler view라는 ID를 가진 뷰를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문자열, 뭐 첫 인사말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이틀, 어떤 제목, 페이지의 제목 같은 것들을 그 스트링 XML에 정해 놓고, 그 스트링 XML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r.string.title, 여기 뒤에는 이제 이 스트링 XML의 아이디가 되겠죠. 이렇게 불러오면 되고요. XML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건 뷰 XML, 레이아웃 XML에서 스트링 값을, 그러니까 미리 정의된 스트링 값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string /title 이런 구문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메저먼트인데요. 이 안드로이드의 특징은 그냥 웹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웹 개발과는 좀 다른데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의 크기가 계속 변하고 해상도가 바뀌면서 이 픽셀의 밀도가 바뀌었습니다. 픽셀의 밀도가 바뀐다는 것은 예전 핸드폰에서는 동일한 크기지만 더 이 흐린 화면이었다면 점점 기계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선명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같은 크기의 화면에 더 많은 픽셀을 표현하게 됐고요. 그래서 픽셀을 단위로 화면을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하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면 화면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가끔 오래된 앱들을 받아보면 이상하게 버튼이 작다든지 화면이 찌그러진다든지 하는 이유는 디바이스의 종속적인 실제 픽셀을 통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DP라는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 독립적인 픽셀이고요. 이건 뷰에 사용되는 가로 세로의 크기고, 폰트에는 스케일에 독립적인 SP라는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화면이 확대되고 축소되고에 상관없이 이 폰트의 크기에 SP라는 단위를 사용하면 정확한 원하는 크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디바이스의 종속적이고 밀도의 종속적인 단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문서를 이 영상과 같이 드리니까요. 이 링크 클릭해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